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종 행사나 학회가 취소되는 일은 천문학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우주전파 수신 시스템이 해외 수출 계약을 맺는 등 화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별별 이야기에서 한국천문연구원 정태현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모임이나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네. 천문학계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박사님께서 보시는 지금 현재 천문학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천문학은 국제적인 교류가 가장 활발한 학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교류 및 학술 회의들이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직전인 지난 6월 말에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한 호주 SKA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SKA라고 하는 것은 약 3,000여 개의 전파 망원경이 호주와 남아프리카에 설치되어서 일종의 초대형 전파 망원경을 구현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우주의 기원이나 블랙홀, 그다음에 생명의 기원, 암흑에너지 등과 같은 연구를 하기 위한 천문학계의 대표적인 국제 공동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학술 회의가 진행되려고 했던 바로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괜찮았었는데요. 그리 심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갑자기 주말에 확진자가 220여 명이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호주 과학자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중간 공항에서 바로 돌아가거나 인천공항에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원래 계획된 회의를 좀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좀 정말 이 중요한 천문학계 이슈들이 좀 뒤로 밀린 감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과학계 최고 성과로 꼽히는 게 바로 블랙홀 관측이잖아요. 올해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 2017년 4월 전 세계 6개 대륙 8개의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지구 크기만한 가상의 망원경을 만들어서 블랙홀을 관측하는 EHT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EHT 국제공동연구팀은 2년여 정도의 분석 과정을 거쳐가지고 작년 4월에 지구에서 약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천여자리 거대 타원은하 M87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 모습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 결과는 사실상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하는 막대한 중력장 아래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EHT 관측 대상은 M87뿐만이 아니라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 정도 되는 블랙홀도 있고요. 그 외에도 몇몇 천체들이 있는데 2017년 첫 관측 이후에 2018년도에는 그린란드에 한 개의 망원경이 더 추가가 되었었고요. 올해 또 이제 3월 말에 관측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이번 관측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됐군요. 그렇군요. 자, 그래도 내년 초에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관측 캠페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미국 애리조나와 프랑스의 플래트 드부 전파 망원경 2기가 더 추가가 되어서요. 2017년 첫 관측 당시보다 3개의 전파 망원경이 더 늘어난 총 11개의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측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HT 국제공동연구팀은 그동안 지난 2017년과 2018년도에 관측한 자료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최근 독일의 막스 플랑크 전파연구소의 김재영 박사가 주도하여서 3C279라는 블랙홀 주변에서 강력하게 나오는 제트 현상을 가장 선명한 영상으로 관측한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것 또한 EHT 2017년에 관측된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에 좀 차질이 있는데 내년 3월에는 반드시 관측이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나라 천문학계가 기념할 만한 수출을 이뤄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우주전파관측망 KBN 시스템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나라이자 천문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KBN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4개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우주전파 수신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KBN의 수신 시스템은 이미 유럽, 호주, 미국 등 여러 전파 망원경들과 함께 그런 전파 망원경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공동 관측에서 그 우수성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탈리아 국립전체물리연구소 소속의 전파 망원경들과는 꾸준하게 블랙홀 관련된 공동 관측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었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작년 이탈리아 국립전체물리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파 망원경 3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럽연합 과제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성능 향상의 핵심이 바로 수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인데요. 예. 전문연에서 독자 개발한 초소형 수신기를 바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작년 11월에 유럽연합은 이러한 수신기 도입을 위한 공개 입찰을 발표했고요. 지난 3월 2일 천문연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총 계약 금액은 약 280만 유로, 즉 하나로 37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천문연은 수신기 3기를 22개월 내에 제작하여서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이 천문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 우리 기술로 수출을 했다니까 참 뿌듯한데요. 네. 자, 이번 수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탈리아 전파 망원경에 KBN 수신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동일한 시스템으로 KBN과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측 데이터의 획기적인 품질 향상이 예상이 되고요. 한 이탈리아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연결하게 되면 직경이 9,000km에 이르는 거대한 초대형 전파 망원경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블랙홀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보다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를 넘어서 유럽과 미국으로도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설명 중에 이 우주 전파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을 좀 더 향상한 것이다,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네, 천문연이 독자 개발한 KBN 4채널 수신 시스템은 마치 4개의 눈으로 우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 22, 43, 86, 129GHz의 4개의 주파수 대역의 우주 전파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 전파가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왜곡 현상을 획기적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밀리미터 전파 망원경들에서는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2017년 EHT 관측 당시 블랙홀 이미지 밝기 검증 자료에 활용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 우주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수한 시스템인데요. 네. 한국 우주 전파 관측망 망원경에 맞춰서 제작하다 보니까 유럽이나 다른 전파 망원경에 설치하기에는 크기가 좀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지만 이러한 해외의 다른 전파 망원경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수신기의 크기를 줄여달라는 좀 요청들이 많았고요. 네. 천문연구원의 한석대 박사 연구팀은 다시 2015년도부터 3년여의 개발 연구 끝에 기존 KBN 수신기 시스템을 10분의 1 크기로 줄인 초소형 3채널 수신기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예. 이 수신기는 기존 4채널 수신 시스템에서 한 채널을 제외해서 3채널로 줄인 대신에 18GHz 대역부터 116GHz 대역까지 매우 넓은 주파수를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네. 100기가 이상 대역의 초고파수 관측도 가능하면서도 그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네, 여러 면에서 혁신적인 그 기술을 반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그 연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네, 실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개 입찰 방식과 조건들이 유럽연합의 법률과 규정을 따릅니다. 예. 이러한 조건들을 맞추어 가지고 입찰서를 제안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려웠고요. 네. 세부 문서들이 이탈리아로 되어 있는 것도 많아서 입찰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셨겠어요. 지난 1월 15일 날 그 공개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3월 2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탈리아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3월 말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미 계약이 시작되었고요. 본격적인 수신기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파 망원경 3기가 모두 다른 크기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문연의 수신기팀은 매주 이탈리아 현지 연구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십억 원대 계약 체결이라는 쾌거를 이뤄내셨는데요. 이 KBN 시스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전망도 궁금하네요. 네, 이번 KBN 수신 시스템을 이탈리아에 수출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한 스페인의 예베스 전파 망원경을 비롯해서 핀란드의 메자오비, 스웨덴 온살라, 독일의 에펠스버그 전파 망원경 등 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전파 망원경들이 KBN 수신 시스템을 도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KBN은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시스템이고 그 우수한 관측 성능은 이미 KBN 스타일로 불리면서 고주파수 대역을 관측하는 세계 밀리미터 전파 망원경의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부터 강원도에 건설하려고 하는 신규 KBN 전파 망원경 한 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230GHz까지 관측이 가능한 5채널 수신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파 망원경도 230GHz EHT 관측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KBN 장점을 바탕으로 블랙홀과 그 블랙홀이 뿜어내는 제트 현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무선 인터넷 표준인 와이파이나 MRI와 같은 첨단 의료 영상 장비들이 전파 천문학에서 나왔었고요. 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그 중요성이 중요해진 정정실이나 에어필터 그리고 보호복 같은 것도 천문학 관측을 위한 우주 망원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처럼 천문학과 같은 순수한 기초과학 학문은 겉으로 보기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생활 곳곳에 녹아들어서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KBN 시스템도 언젠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과학에 많은 분야가 있지만 우주 과학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가장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니까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